가지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마파가지의 초간단 레시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일일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간편히 따라 만드실 수 있는 저의 스팀밀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봄 재료나 붕장어나 이런저런 조금 무게 있는 일식 요리를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요리사들의 직원식이죠. 일본어로 부르는 저의 최애 마카나이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마파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마파 요리, 마파 두부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요리는 중국 사천지방의 마파 할머니가 개발한 스토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래 제가 엄청 좋아하는 메뉴이긴 하거든요. 이 마파 요리도요, 지역마다 엄청 스타일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 가서 사실 이 요리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일본 요리만큼이나 일본풍의 중식 요리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화 요리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풍으로 좀 현지화된 중식 요리가 참 많이 있어요. 요코하마나 나가사키에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거기 말고도 일반적으로 일본풍의 중화 요리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조금은 맵찔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운 사천식 마파두부나 이런 요리보다는 조금 달달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일본식 마파 요리가 제 입에는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마파두부도 유명하지만 두부보다 가지를 넣어가지고 만든 마파가지가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사실 가지라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호불호가 조금 심한 야채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한테는 정말 인기 있는 야채 중 하나거든요. 제 느낌상 양국의 온도차가 조금 심한 야채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지, 오이, 연근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가지 극호입니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를 싫어하는 분들도 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텐맨장입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우리가 짜장을 만들 때 쓰는 소스가 춘장이잖아요. 그 춘장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텐맨장의 깊은 감칠맛이랑 은은한 단맛에 제가 좋아하는 가지를 넣고요. 그리고 두반장으로 매운맛도 살짝 넣어서 아주 절묘한 밸런스의 마파가지로 오늘 승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가지를 따로 기름에 튀겨내는 스하게, 일본 요리에 스하게라는 기법을 써서 마지막에 가지를 넣어줄 건데요. 식감과 색감 모두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요, 이 포인트들을 꼭 체크해 두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한 3인분 정도 만들 거예요. 근데 요리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지키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걸로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도 어쨌든 맛있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야채부터 손질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지고요. 가지는 이렇게 돌려서 란길이 아시죠? 란길이로 썰어 주시면 돼요. 튀기고 나면 조금 크기가 줄어들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한 입 사이즈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면서 란길이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위에 칼질 영상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늘이고요. 마늘은 조금 두께감 있는 슬라이스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통마늘이 없으셔서 집에 간마늘밖에 없다, 그럼 간마늘 그대로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다음은 생강이고요. 생강은 미진길이로 썰어주시면 돼요. 이쁘게 곱게 다지는 미진길이입니다. 편을 썰어서 채를 썰고요. 채를 썬 걸 다시 옆으로 돌려서 그대로 곱게 썰어주면 미진길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야채는 대파고요. 대파는 반을 갈라서 탄자쿠 길이 한 4cm 정도 되는 탄자쿠 길이로 썰어 주시면 돼요. 아까부터 란길이니 미진길이니 탄자쿠 길이니 계속 칼질을
일본어로 표현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 다 지금 제 칼질 영상 보라고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칼질이 끝났고요. 5분도 안 걸렸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맛도 있어서 굉장히 스테밀로 좋아하는 메뉴인 겁니다. 자, 이제 웍을 준비하고 볶아볼 건데요. 볶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튀긴 가지만 함께 합치면 끝이거든요. 다만 이제 볶는 순서는 제 방식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맛의 깊이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일단 먼저 향을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웍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이랑 생강을 볶을 거예요. 이때 저는 조금 불맛을 내려고 제가 좋아하는 화유, 예전에 야끼소바 영상에서 보셨죠? 이 화유를 넣고 볶을 거예요. 조금 넉넉히 둘러주는 게 좋아요. 중화요리는 또 불맛이랑 기름 맛이잖아요. 이 마늘이랑 생강은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볶지 말고요. 약불에서 천천히 향을 최대한 뽑을 때까지 천천히 볶아주세요. 그리고 굳이 꼭 화유를 사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식용유 사용하셔도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볶지 마시고요. 천천히 약불로 마늘 향 충분히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볶았고요. 향은 충분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이때 대파랑 그리고 돼지고기 넣고 같이 볶아줄 겁니다. 볶으실 때 고기다 보니까 후추를 같이 좀 넣어주셔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마늘이랑 생강이랑 대파의 향을 뽑고 고기를 볶아주면 고기에 이 맛있는 향들이 잘 배이거든요. 제가 중화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 요리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향채를 먼저 기름에 볶고 난 다음에 꼭 그 다음 재료, 고기나 부재료들을 볶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고기도 한 90% 정도 익었거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두반장이랑甜面酱을 넣어줄 거예요. 두반장 같은 경우에 이 이금기 두반장 많이 쓰잖아요. 저도 많이 쓰는데 하하 두반장이라고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매운맛이 있으면서 감칠맛이 진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하하 두반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甜面酱이랑 두반장 비율은 편하게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2대1 정도로 지금 섞었습니다. 이게甜面酱도 일본에서 쓰던 거랑 제가 한국에서 산 거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써보시면서 조절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두반장이랑甜面酱을 넣고 나서도 꼭 한번 볶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육수나 물을 붓지 말고요. 최대한 볶은 다음에 물을 부을 거예요. 이 일본에서 마파 요리를 저도 마카나이로 선배들한테 배울 때 이甜面酱을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와 두반장이랑 만나니까 맛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가 쓰던甜面酱은 색깔이 조금 더 진해서 조금 어두컴컴했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사천식의 마파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이 제 입맛에도 맞고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줄곧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甜面酱이 마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화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마파 소스를 만들 때甜面酱이 없으면 그냥 춘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甜面酱을 못 구해서 춘장으로 자주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자, 설탕도 조금 넣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재료인甜面酱입니다. 일본에서는 중식 만들 때 이甜面酱을 워낙 자주 사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한국에 오니까 의외로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甜面酱, 계속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甜面酱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말로 천면장으로도 읽던데甜面酱이나 천면장으로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좀 반가웠어요. 근데 일본에서 쓰던 브랜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소스잖아요. 이甜面酱이 사실 대단히 복잡한 소스는 아니거든요. 콩이랑 밀을 넣고 발효시킨 일종의 약간 미소 같은 그런 조미료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선 조금 생소한지 잘 안 쓰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甜面酱의 하위 버전인 춘장 때문인 것 같아요. 원래甜面酱은 시간을 들여 발효시킨 전통 조미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공장에서 조금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카라멜 색소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게 우리가 잘 아는 춘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춘장은 그 특유의 떫은 맛이 있어서 한번 볶아서 쓰지만甜麺醤은 그냥 사용해도 특유의 그 깊은 단맛이랑 감칠맛이 폭발하거든요. 재밌는 거는 일본에도 짜장면이라는 짜장면에 비슷한 요리가 있어요. 이 다진 고기에다가甜麺醤이랑 황두장을 넣고 볶은 면 요리인데 중국의 작장면이라고 이게 짜장면의 원조가 되는 요리잖아요. 한국에서 춘장을 만나서 한국식 짜장면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이甜麺醤을 이용해서 이 작장면의 원형의 형태에 조금 더 가깝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중식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잘 아시는 고수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지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볶아서 국물 없이 바짝 졸아졌고요. 이때 이제 육수를 넣을 건데요. 이제 물론 정성껏 준비해둔 육수가 있으면 최고긴 한데요. 보통 이제 편하게 지금 만드는 요리다 보니까 육수를 따로 준비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육수 대신에 물을 넣고 치킨 스톡 같은 거 있으면 치킨 스톡 풀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이게 웨이파라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자주 썼었는데 한국에도 최근에 수입돼서 판매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약간 고형 페이스트 형태의 조미료인데 뭐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농축된 육수를 낼 수 있는 그런 페이스트거든요. 웬만한 중화요리, 볶음밥 같은 데도 정말 잘 어울리고요. 이거 정말 요물입니다. 일본에 있을 때 정말 자주 썼어요. 근데 염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웨이파,甜麺醤 이런 게 한국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요거 집에서 마카나이 할 때 있으면 정말 요물이니까 장바구니에 한번 담아 두세요. 웨이파까지 넣고 이제 끓으면 물 전분을 넣고 농도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물 전분 풀기 전에 간을 한번 보고요. 이때 간이 조금은 써야 돼요. 이따가 가지랑 물 전분이 들어가면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살짝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 간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물이 뽀글뽀글 끓으니까 전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뻑뻑하지 않게 소스가 가지를 잘 감쌀 정도의 농도로만 전분을 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정도면 90% 끝났습니다. 나머지 10%는 가지를 넣어주면 이제 끝이죠. 자, 그럼 이제 가지를 한번 튀겨 볼게요. 완성된 소스는 옆으로 잠시 밀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인 가지를 넣고 튀길 거고요. 이 가지를 튀겨서 넣어야 색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튀기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익혀버리면 이 이쁜 보라색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식감을 살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깨끗한 기름에 튀겨서 따로 넣어주겠습니다. 가지는 따로 밑간 같은 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튀겨서 버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름 온도는 160에서 170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가지는 완벽하게 튀기시면 안 돼요. 한 70% 정도까지만 익히면 되고 기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스펀지처럼 가지가 기름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기름 온도 유지하면서 오래 튀길 필요 없이 한 1분 정도 튀기시면 딱 맞을 거예요. 자, 가지 이 정도로 튀기면 되고요. 기름을 최대한 털어서 방금 만들어둔 소스에 넣어서 버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재료에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그대로 튀기는 걸 일본 요리에서는 스하게라고 합니다. 뭐 물론 오늘 중화 요리이긴 하지만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푼 밀가루 반죽을 입혀서 튀기면 템뿌라, 빵가루를 입혀서 튀기면 후라이, 전분이나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마른 상태로 튀기면 카라아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하시죠? 오늘처럼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그대로 튀긴 건 스아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파가지는 완성되었고 빨리 밥을 준비해서 한번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요리 마파가지덮밥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말고 위에다가 참기름을 한 숟갈만 올려주세요. 풍미가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자, 보이세요? 보라색 그대로 살아있고 윤기가 와 짜르르르 장난 아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1일 2식표 마파가지덮밥입니다. 아, 빨리 먹고 싶다. 맛있겠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의 최애 스탠밀 마카나이인 1일 1식, 아니 1일 중식표 마파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가지를 싫어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스하게한 약간 크리미하고 푹신푹신 부드러운 식감의 가지랑 그리고 깊은 감칠맛이 있는甜면장 넣은 마파 소스를 곁들이신다면 아마 내일부터 가지를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금의 포인트가 여러분의 식사를 훨씬 더 고급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꼭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가지랑 두부 중에 어떤 마파를 더 선호하는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고 맛있는 요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